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다 끝나는 것 같다고 표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끝나면 대출 받으시는 대표님들 많으세요. 세금 내셔야 돼서. 저는 사업을 키울 의지가 있으시다, 외부에서 투자나 지원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종합 컨설팅 팟캐스트 비지쇼 조기열 팀장입니다. 네, 스타트업 경영에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필요한 전문가분들의 눈으로 스타트업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리니 일하시면서 끝까지 편하게 듣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저희 멤버의 어떤 홍일점이죠. 세무사님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세로 대표 세무사 정채원 세무사입니다. 저는 한 4년 정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컨설팅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개인 사업 차려서 한 6년 정도 중소기업 컨설팅 위주로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랑 또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 촬영도 같이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또 긴장을 많이 하신 또 변리사님도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홍성훈 대표 변리사라고 합니다. 변리사로서는 이제 10년 차이고 개업한 지는 4년 차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좋은 기회를 맞아가지고 대기업 특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된 이제 포커싱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이제 정부 자금이나 투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특허와 함께 컨설팅을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많은 또 상담 사례가 있으신 또 행정사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계의 마에스트로 대한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승원 행정사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가로 현재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창업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고 IT 분야, 자동화 제조 분야와 관련한 법인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는 크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창업 컨설팅, 정책자금 컨설팅, 기업 인증, 투자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리사님이 계속 긴장하셔가지고 제일 걱정되는데 또 오늘 팟캐스트 또 잘 진행 가능하시겠죠? 네. 유튜브 촬영하면은 긴장 없이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많이 안 되는데 토크를 계속 진행하면서 좀 긴장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 않나요? 목소리는 차분해요. 목소리는 되게 차분하고.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첫 번째 주제를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창업.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개인 사업자 창업이 나은지 법인 사업자 창업이 나은지 좀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좀 고민하시는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고민하는 법인 사업자 또 이렇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가 좀 스트레스도 적고 좀 좋을 것 같은데 창업 현장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또 법인 사업자가 좀 더 많은가요? 창업 현장에서는 사실 개인 사업자가 많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 조금 편한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법인이면 왠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의 착각이 개인으로 이제 하면은 본인의 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사업을 제대로 본인이 키우고자 하고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최소 영업순이익 1억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정부 관련 컨텐츠 전문가로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은 법인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사업을 확장하고 정부 지원 분야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인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순이익이 보통 1억 이상 된다면 또 법인도 추천해 주시고 또 사업을 키울 의지가 있다라면은 법인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세무사님께서도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흥미롭게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일단 실제 현장에서 보면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래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매출이 오르고 순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종합소득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순이익 1억이라고 예시를 주셨지만 보통 1억 정도면 기본공제랑 이런 거 좀 빼면 그래도 8,800만 원 정도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8% 세율 구간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어떤 세금을 내기 전 금액인 거죠?
네, 세금을 매기려고 그 산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말하는데요.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보통 본인 공제 정도와 그리고 국민연금 정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8% 구간 세금을 내면 이제 대표님들은 남는 게 없다고 많이 느끼시죠. 게다가 세금과 별개로 건강보험 이런 거, 연금 이런 것도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다 끝나는 것 같다고 표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한창 지금 종합소득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끝나면 대출 받으시는 대표님들 많으세요. 세금 내셔야 돼서. 네, 실제로 개인 사업 중에 매출 뭐 한 15억 되시는 음식점업이신 대표님도 소득세가 한 6천만 원씩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으시려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도 정책자금 활용이 되나요? 뭐 활용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정책자금은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내기 위해서 사실 관리를 잘하신 분들이야 뭐 진행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저도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처음 듣다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어떤 좀 장단점도 좀 있나요?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정말 관리가 법인에 비해서 편합니다. 그냥 내 통장에 있는 자금 마음대로 꺼내 쓰고 마음대로 넣어도 그게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순이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지고요. 무엇보다 성실 신고도 대상 사업자가 돼버리면 비용 처리하시는데 제약이 되게 많아집니다. 일단은 내가 적격 증빙을 다 받았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 완전 개인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은 대신에 자금 입출금 하실 때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장단점을 좀 고려해봤을 때 그래도 좀 이제 어떤 사업을 키워가는 관점에서는 법인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요. 저는 사업을 키울 의지가 있으시다, 외부에서 투자나 지원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가장 처음 만나는 게 이 세무사님이시잖아요. 또 네. 이제 정책자금이나 어떤 인증을 위해서도 행정사님을 많이 뵙기는 하는데 좀 변리사님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변리사님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랑 또 법인 사업자랑 크게 의미가 있나요? 보통 특허를 출원하거나 지식재산권, 특허나 상표와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개인 사업자분 같은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차피 개인 사업자로서는 법인격의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본인이 이제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종업원에 대한 직무 발명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스킵을 하고 대표자 본인이 이제 창작을 하셨을 때 생각을 한정해서 하면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법인으로 특허 출원하실지 대표자 개인으로 하실지 아니면 법인하고 대표자 공유로 하실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크게 키워보려는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셨으면은 대표님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소유로 하는 것이 여러 정책 지원이나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려주신 그런 유리한 조건을 맞기에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 분의 의견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좀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법인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의 관점으로서 또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사례를 통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금의 운영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개인을 선호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제 정부에 우리가 뭔가 과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진행을 할 때 담당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은 개인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게 사업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가점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점의 요소들이라는 게 어떤 뭔가 행정적인 요소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도 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AI를 돌려서 뭐 이제 요즘에는 AI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뭐 서류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정부 사업은.
많은 요소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담당자의 어떤 역량이나 평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법인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이제 좀 그 자체가 가점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례를 얘기를 드린다 했잖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떤 정부 지역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주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된 것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대표님들이 실제로 그 과정에서 법인에 관련된 가점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좀 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창업을 법인으로 하시든지 법인 전환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주주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도 좀 가점이 되고 가점이 안 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풀어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그럼 주주가 어떻게 있어야 좀 좋은 거예요? 일단 정부 지원 사업 분야에서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세무 이슈는 나중에 다루시더라도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주주가 얼마만큼의 이제 가점을 보유하고 있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점 주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표자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대표자가 중심이 돼 있는 걸 보냐 안 보냐 이거에서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세무 이슈 부분도 이제 충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투자를 하면 개인한테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류적 근거라든지 뭐 주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점 형태로 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좋은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관련된 내용은 또 이제 또 다음 또 질문들을 통해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보다 이제 법인 설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사업장 주소하고 이 업종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아니면 이제 경남이나 뭐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지방에서, 아니면 뭐 세종 같은 곳도 그렇고 이제 뭐 정부청사도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도 다양한 혜택들이나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은 정부 지원을 받는데 되게 유리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막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버들이 송도에 창업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감면 받으시려고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